예, 주불리 한번 특강 시간입니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김병주입니다. 겁나게 바쁘시죠? 네,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디 유세 현장 가신 네, 거였어요? 지난주에 이재명 후보와 함께 아마 의정부하고 경기 북부 지역을 하는 시간하고 아마 겹쳤던 것 같아요. 다행히 네, 네. 남양주가 지역구신데 네. 그건 어제 했더라고요. 오늘 네, 하셨으면 또 못 볼 뻔했는데.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어제 남양주 지역에 예. 이재명 후보 오셔갖고 했는데 만약 오늘 겹쳤으면 못 올 그러니까요. 뻔했죠. 어제 남양주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예. 일단 엄청난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사실 평내 호평역 앞인데 그 광장이 가득 찰 뿐만 아니라 도로 반대편까지도 많은 분들이 같이 해주셨고, 특히 건물 2층에서는 보니까 뷰티샵을 하는 샵인데 업무를 전폐하고 창문을 열고 이재명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응원단을 조직해서 예. 계속 유세 내내 해줘서 제가 나중에 가서 고맙다고 했더니 전부 자발적으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하셨더라고요. 예. 네. 참. 어제 또 대구에서 불상사가 있었어요. 유세장에 그렇죠. 차가 들어와서 사람들 다치고 그랬는데 후보 안전 특히 우리가 신경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이제 방탄 유리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충분합니까? 많이 보강은 됐죠. 근데 사실 경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봐요.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왜냐하면 유세 현장 자체가 경호하기에 최악의 조건인 지역이 유세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오픈된 지역이고 많은 분들이 오시고 그다음에 광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모선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 안전실장을 맡아서 경찰과 유기적으로 하고 있어 외형적으로는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또 뭐 후보님이 또 그렇고 지지자분들도 그렇고 속성 자체가 대선 때는 자꾸 지지자나 또는 그 유권자를 향해서 접촉면을 스킨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취약 요소가 발견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안심할 정도는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또 속보가 민주당 2당사에서 비비탄 총이 발견됐다는 속보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거기 배회하던 인원을 검문했는데 비비탄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비비탄은 살상용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쏘면은 그렇죠. 큰 부상을 입을 매우 위험하죠. 예를 들어서 눈이나 받으면 치명적으로 실명을 할 수가 있고요. 비비탄도 사실은 거기에 한 15에서 30m가 유효 사거리예요. 네. 그래서 이런 데 하면은 치명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거기 또 한 15발에서 한 30발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서만 주면 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아, 이런 거 정말 걱정되는 건데 마지막까지 조마조마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외로운 늑대라고 하는 일부 잘못된 신념으로 테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봐요. 작년 초에 이재명 전 대표에게 대한 테러를 했던 테러범 같이 본인이 어떤 신념화돼서 마치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명인 양 하고 그 작년엔 1년 가까이 준비했다가 했다 하잖아요. 그런 테러범들이 저는 사회 곳곳에 지금 암약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을 하고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후보님도 후보님인데 그 대구의 현장에서 봤듯이 우리 선거원들의 안전도 지금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유세하면은 또 반대당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저렇게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투표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감정이 좀 격양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별히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123 캠페인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123. 설명을 좀 해주시죠. 123 캠페인, 저는 123 작전이라고 봐요. 123 작전. 모든 국민이 요원이 돼서 123 작전을 완수해야 된다라고 예. 제가 유세 현장에서 얘기하는데 예. 1번은 이런 1번을 의미하고요. 2는 이재명, 이잖아요. 예. 이재명. 3은 3표가 부족하니까 예. 3표를 많은 사람에게 홍보해서 3표를 더 찍자는 운동이죠. 지금 3표가 부족합니다. 주변 분들, 친지, 친척, 친구 분들 이렇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꼭 3표 더 찍게 운동입니다. 이 작전에 성공해야 되니까 모든 분들이 요원이 돼서 예. 1, 2, 3 작전. 지금 내일 모레면은 벌써 사전 투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일까지 임무 완수해 주시면 좋고요. 특히 정어리 TV 시청자분들 꼭 1, 2, 3 작전 완수해 주십시오. 예, 강곡히 사진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네. 근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를 해서 제 마음속으로 네. 어떻게 되는 건가 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김병주 네. 최고위원님과 안보특강하면서 우리 김병주 의원님 같은 분이 새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맡으면 네. 참 우리가 든든하겠다. 네. 우리 군을 잘 알고 그러는데 네.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을 맡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네.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군 출신을 안 시킨다는 겁니까? 아니면 현역을 안 시킨다는 겁니까? 이제 어제 말씀한 취지는 사실은 최근에 보면 군을 전역하고 예. 얼마 안 있다 한 1, 2년 만에 장관으로 임명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 군의 티를 못 벗은 상태에서 바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장관으로서의 정무직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예. 아직도 군복 입은 지휘관처럼 행동을 하고 또 지금처럼 이번에 12.3 내란도 그 자기 어떤 뭡니까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하고 이런 병폐 때문에 이제 민간 장관을 임명하는 것도 맞는 시기가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민간인이라는 한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전역하고 뭐 미국 같은 데는 뭐 한 7년이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민간인으로 보는 거죠. 계속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군 출신이 아닌 남성 대부분 남성들은 군 출신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김병주 최고위원님은 민간인입니까? 저는 지금 민간인이죠. 벌써 전역한 지 6년이 됐거든요. 예. 6년이 됐기 때문에 군인의 티를 다 벗고 예. 지금은 정치인으로 변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저 스스로 민간인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의 한계를 예. 어느 정도 지울지는 모르는데 끝까지 그 이후에 또 이재명 후보께서 다 뒤에도 끝까지 말을 들어봐야 돼요. 예. 끝까지 뭔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거 아니면 저거로 나누는 건 안 좋다. 흑백으로. 거기 다 뒤섞이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군인 아니면 민간인. 이거는 군복 입고 있는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할 수 있지만은 전역한 사람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냐 군인 출신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저께도 이재명 후보께서 남양주 유세에서 인재 선정 기준 본인을 얘기했어요. 먼저 국민께 충직해야 된다. 국민께. 두 번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청렴 결백해야 된다. 라는 걸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또 그거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봐요. 먼저 국민께 충성하고 충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공구사하는 자세, 이런 자세를 중시 여긴 것 같고요. 그 다음 능력이 있어야 성과를 내는 거고, 그 다음 이제 공직자, 고위공직자들은 청렴 결백해야 되죠. 네. 그런 기준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후보의 실용주의 사상으로 봤을 때는 능력 있고 진짜 국민께 충직하면서도 청렴 결백하고 하는 능력 있는 민간 장관, 군 출신 중에서도 군인이 때를 벗은 군인의 뜻을 버린 민간인 알겠습니다. 까지도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상 민간인 김병주 의원님의 발언이었습니다. 네. 예.
민간인이시죠? 네. 예. 그렇죠. 뭐 그렇게 보면은 군인 아닌 민간인 없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SNS로 외교안보 정책도 발표를 하셨는데 네, 네, 그렇죠. 길게 하시면 조금 네.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핵심만 짧게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핵심은 외교적인 면 예. 이번에 좀 더 그 실용 외교로 강조했고요. 사실은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도 중요하다. 그리고 주변국하고 하는 중국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러시아하고는 국익을 우선해서 관계 개선 이런 해서 큰 틀에서 그 기존에 얘기했던 것처럼 국익 중심의 이런 큰 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관계 개선을 좋게 해야 되는데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역사 문제라든가 독도 문제는 따로 우리가 강한 목소리를 내고 그렇지만은 교류라든가 문화나 경제 교류는 활성화한다. 아주 저는 바람직한 이런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G7 플러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G7 국가가 있잖아요. 거기에다 플러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저는 외교의 큰 틀을 잘 제시했다고 보고요. 군 내에서는 뭐 스마트 강군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은 계속 말씀하셨던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징병제냐 모병제냐 했는데 정확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선택적 모병제는 이제 병사로 갈지 기술 부사관, 전투 부사관으로 갈지를 선택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인들도 지국 군인으로 할 기회를 줘서 하겠다. 징병제를 기초로 하는 이런 말씀도 그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 남북한 문제가 예. 중요하잖아요. 현재로서는 뭐 정상회담 하기는 어렵겠지만 긴장 완화를 하고 먼저 서로 통화할 수 있는 전화 이런 것들을 복원을 하겠다라는 예. 큰 틀을 얘기했죠. 네. 이재명 후보도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필요하지만 네. 지금 당장에 그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 그렇죠. 이런 정도 지금 했던데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옆에서 좀 조언을 하신다고 하면 네. 지금 이제 우리 주변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주변 아니라도 우리와 이제 관계가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첫 번째 해외 가는 나라가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중국도 우리가 또 다시 관계를 좀 정립을 해야 되고 네. 이 미국, 중국, 일본, 네.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네. 한 번씩은 가야 될 텐데 네. 순서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조언하시겠습니까? 아, 네. 일단 첫 번째는 우리 미국하고 통상협력이 지금 가장 큰 중요한 과제지 않습니까? 지금 관세를 많이 때리려고 미국은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하고의 이런 협상을 하면서 한미동맹을 복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 뭐 일본, 중국 중에 어디를 우선시하는 것보다는 그때 아마 국제적인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는 아직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북한과의 동맹 관계를 아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북한과의 동맹 관계를 좀 간격을 두게 하고 그다음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냐하면 러시아를 가게 되면은 유럽의 나토 국가하고 당장 척을 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러시아는 우선순위에서 그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종결될 때쯤 돼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중국과는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중국하고는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뭔가 하면은 안보 분야와 일반적인 통상은 좀 분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안보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자극을 주서는 안 되는 거죠.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은 북한 위협에 국한된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중국에 얘기를 해야 되고요. 특히 한미 동맹이나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안보에서는 그걸 정확히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나머지 면에서는 통상이나 뭐 문화 교류나 이런 건 활발히
해야 되는 거죠. 안보 분야만 사실은 첨예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투표가 내일 모레 이제 사전 투표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네. 군부대에도 사전 투표 합니까? 네, 사전 투표하죠. 군부대도? 네네. 본 투표가 아니고 사전 투표도 할 수 있고. 군부대는 주로 사전 투표를 거의 다 합니다. 왜냐하면 본 투표를 하려면은 집으로 가야 되니까. 내서 집에 가야 그렇겠네요. 되잖아요. 네네. 어. 그래서 거의 휴가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100% 가까이 사전 투표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다. 예. 네. 아, 그러면 사전 투표로 차 타가 나가고 막 그렇게 하겠네요. 네네. 그 지역에 있는 영내에서 투표하지 않고. 영내는 아니고 예. 나와서 이제 군이나 주로 군 소재지, 읍면 소재지 이런데 사전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군에서 차량으로 병사들, 장병들 태우고 나와서 이제 거기서 투표하고 들어가고 하죠. 근데 지금 일선 부대에서 이 군인들 사전 투표를 방해하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제보가 막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런 제보 받으신 거 있어요? 그런 제보들이 좀 들어왔었죠. 왜냐하면 사전 투표는 대개 군에서는 그동안 독려를 했거든요. 예. 거의 모든 인원들이 하게. 예. 그리고 차로 다 배려하고 그걸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또 최근에 보면은 내란이 일어나고 또 사전 투표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다, 부정선거다 이런 주장하는 세력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사전 투표에 대한 홍보를 소홀히 하는 것 같고 또 일부 부대는 그 시간에 훈련으로 잡혀 있으면 훈련하면 야외 나가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장병들은 사전 투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망설인다고 해서 지난주부터 부승찬 국방위 간사도 메시지를 내고 저도 군 쪽에 계속 메시지를 냈었고요. 그랬더니 이제 군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제 좀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 제보들은. 이 자식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사전 투표를 만약에 노골적으로 막 또 은근히 방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그것은 처벌을 받게 되죠. 예. 네, 그거는 저도 지휘관 있을 때 선거만은 진짜로 100%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엄청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사전 투표에 놓친 인원 있잖아요. 예. 그럼 휴가를 보내서라도 본 투표에 하게 할 정도로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예. 군에서 정신 차리고 좀 사전 투표로 거의 다 하고 마냥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면은 휴가를 보내서라도 본 투표까지 하게 해야 되겠죠. 네. 어제도 윤석열 공판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서 증언하는 그 군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 진실이. 그렇죠. 뭐 더 재판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군인들 어저께 또 그 수방사의 그 단장이라든가 어저께 특전사의 이 공수 여단장이 나와서 증언을 했던 것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 걸어내라 이런 증언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런 증언들이 차고 넘치는 거고요. 최근에는 보니까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그런 증언을 재판정에서 했다고 해요. 이제는. 네. 지금 뭐 저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꾸집어내라. 네. 이건 뭐 다 이제 모든 입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상현 여단장 네. 네. 의사당 본관으로 가. 얘들이 문 걸어 잠그고 의결하는 모양이야. 문짝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 이거는 네. 완전히 그냥 탁 밝히고 네. 그래서 윤석열이 곽종근한테 전화하고 곽종근이 이상현한테 얘기하고 부한테 전달하고 이렇게 딱 하는 게 이제 완전히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럼요. 지금 증언을 한두 명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방사 인원들도 증언하고 특전사 요원들도 증언하고 또 수방사령관과 같이 타고 있던 부관도 증언을 하고 이젠 수방사령관도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윤석열 내란수계나 그 잔당들이 얼마나 악독한가. 저것이 전에 김병주 TV에
제가 각종건 사령관 인터뷰했을 때 요원을 끄집어내라는 것을 국회의원으로 제가 둔갑시켰다. 그래서 그때부터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저를 엄청나게 탄핵 공작자라고 봤잖아요. 다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 거죠. 저 때문에 제가 고발을 여러 건 받았어요. 그랬더니 요새 경찰서에서 몇 건이 날아오던데 다 무혐의로 이렇게 처리가 되더라고요. 아이고, 김은숙님이 5천만 국민이 증인이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렇죠. 네네. 모든 국민이 다 봤는데 네. 그걸 지금 와서 그나저나 참 윤석열 이자는 뻔뻔하는 게 인간의 그 어떤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아무리 악하고 그래도 기본 바탕이라고 있는 건데 저럴 수가 있을까 놀랄 일이 네. 너무 많아요. 네. 지금 이제 투표 앞두고 뭐 변수도 거의 없지만 단일화 하니까 오늘 짚어봤습니다만 여론조사 해보면 네. 단일화하면 이재명 후보가 더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오늘 오후 2시 20분인가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래요. 아, 네. 뭔 얘기 할까요? 김문수한테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예상된다는 것은 나오는데 네. 본인이 뭐 단일화 할 확률이 0%라고 이렇게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단일화 글쎄 어렵다고 보죠.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한 10%대 왔다 갔다 하잖아요. 10% 이상 되면은 그 나중에 지금까지 쓴 선거 비용도 반은 보전이 되니까. 근데 지금 단일화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 비용도 보전을 못 받는 거고 자기 존재감도 이제는 사실은 어려워지는 거죠. 10% 이상대를 만약에 받는다 하면은 나중에 자기의 또 존재감이 살 텐데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당권을 주니 하니까 거기에 현혹이 돼서 또 단일화에 하는데 단일화 한들 1+1이 2가 되지 않고 이준석 지지하는 그 지지층들이 사실은 김문수의 정책이라든가 내란과 이렇게 옹호하는 이런 거에 반대하는 지지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쪽으로 올 확률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준석은 참 젊은 친구잖아요. 네. 젊은 친구의 자산이라고 하면은 어떤 기대, 신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가 뭐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자가 정말 저렇게 할까라고 이렇게 신뢰의 위기를 겪는다는 거는 네.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아, 그럼요. 네. 또 정치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소신이 있어야 되고 배짱도 있어야 되고 은행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본인이 뭐 단일 안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흘리면서 또 어느 순간에 입장을 바꾸고 하면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이제 3차 토론 마지막 토론 있지 않습니까? 네. 토론할 때는 당에서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당에서는 토론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한준호 최고위원하고 강선우 의원 등 편성이 돼 있고 거기 토론 자료는 정책본부라든가 또는 민주연구원이라든가 각 분야에서 제공을 하고 거기서 정리를 하죠. 그리고 이제 하루 전부터는 이제 후보님한테 드려서 또 이렇게 보고도 하고 또 토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정치 분야하면은 외교 안보 국방 문제도 들어갑니까? 네, 외교 안보 국방 정치인데 저는 오늘 가장 핵심은 아마 헌법 개정 문제 이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는 4년 중임 연임제를 했잖아요. 연임하는 거.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라든가 그런 헌법 개정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 현안 그리고 이제 안보 분야, 외교 분야 어저께 우리 또 발표를 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토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임과 연임의 차이는 연임은 계속해서 하는 거고 중임은 한 번 쉬었다가 하더라도 2번만 하는 거고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트럼프처럼. 트럼프처럼이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중임제가 아니고 연임제라고 얘기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이제 연임제를 하게 되면은 4년 하고 중간 평가를 받는다고 봐야죠. 4년 평가를 받고
본인이 잘했으면 한 번 더 기회를 받는 것이고 본인이 못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영원히 기회가 없는 겁니다. 아. 중임제 하면은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안 할 수는 되면은 없다. 또 4년 동안 야당하면서 또 자기가 당권을 잡고 뭐 또 하다가 4년 후에 또 하면은 아. 구태 정치가 될 수가 있죠, 우리나라 예, 같은 예, 경우. 그래서 철저히 4년을 하고 진짜 잘하면은 국민이 한 번 더 선택해서 기회를 주는 거고 4년 못 하면은 이제 다시는 그 떨어지면은 이제 대통령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겠다. 네네. 그래서 중임제하고 연임제를 좀 혼동을 가는 분들이 많아요. 예. 사실 중임제로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안 되면은 그 다음 또 쉬었다가 쉴 때 그냥 있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뭐 당 대표 하겠다 하고 뭐 또는 당권을 잡니 뭐 해서 병폐가 크다고 봅니다. 만약에 4년 동안 평가를 받고 안 되면은 깨끗이 내려오고 그다음 또 새로 신진 세력들에게 또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이렇게 자꾸 물갈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진짜로 잘했을 경우는 한 번 더 기회를 가져서 정책의 지속성, 연속성을 가져서 우리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8년 정도 만약에 4년을 잘해서 한 번 더 기회 가지면은 8년이면 역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 네. 1, 2차 TV 토론 보신 평가라고 네. 그럴까? 소감은 네. 어떠십니까? 글쎄 1, 2차 뭐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준비된 후보이고 김문수 후보는 역시 준비가 안 됐다. 그 이준석 후보는 역시 깐죽거린다. 그리고 청년 정치인으로서 미래 비전이나 자기 정책보다는 상대 까내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좀 아쉬웠고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첫 번째, 두 번째 토의에는 상대 공격을 받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포용적인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이런 실제 통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거기 유세팀 그 토론팀에게 그렇게 주문하도록 하고 저도 개별적으로 이제는 좀 더 포용하시는 모습, 예. 통합하는 모습 거기에서 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또 뭐 정답을 통상 이제 이재명 후보님이 아주 명석하고 똑똑하시고 하다 보니까 늘 상대가 질문하면은 정확한 답을 주시려고 노력해요. 대단히 이성적으로. 옛날에 네. 김대중 대통령님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김대중 대통령님이 꼭 그러셨어요. 네. 그냥 탁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네.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네. 보이셨는데 네. 그런 진정성은 또 나중에는 네. 그러면 아이고 왜 그러시나 해도 네. 진지하면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 대선 토론회 이런 게 보면은 나중에 남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께는 태도, 자세거든요. 그렇죠. 네, 내용은 별로 남는 게 없고요. 아주 진짜로 내용은 엉터리 같은 내용을 얘기하면은 남는데 대부분은 그분의 태도와 자세 이런 거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그동안은 너무 바쁘셨어요. 첫 번째 토론할 때는 계속 유세하고 그날 갑자기 그날 저녁에 하니까 피곤하시잖아요. 오늘은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듭니다. 예. 네. 워낙 바쁘신 분이니까 오늘은 네. 좀 짧게 해드리고 네. 끝으로 우리 저 선거가 이제 이틀밖에 안 네. 남았는데 우리 네. 국민들한테 네. 한번 그 말씀하실 시간을 제가 한 1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 선거는, 네. 이번 선거는 사실은 12.3 내란으로 촉발된 조기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종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이번 내란 종식이 돼야 민주주의도 회복하고 헌정 질서도 회복하고 다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경제나 민생을 살리고 우뚝 선진국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내란 종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 투표는 내란 세력을 응징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내란 세력을 응징하지 않으면은 다시 내란의 지속 세력들이 뿌리들이 남아서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꼭 응징해 주시고요. 1, 2, 3 작전
내일까지 완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번 이재명 3표가 부족합니다. 3표 더 꼭 그 투표하실 수 있게 주변 분들에게 소신껏 좀 이재명 후보 찍어야 내란 종식되고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만들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좀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어리 TV 72만 넘었네요 벌써. 예. 보니까 오늘 점프 100만 정어리 점프 운동 벌리던데 이것도 작전으로 바꿀까요? 작전이지. 바꿔보세요. 100만 정어리 점프 작전. 점프 운동 갖고는 부족하고. 알겠습니다. 100만 정어리 작전. 예. 어저께 제가 유세할 때 1, 2, 3 작전 완수해달라고 하니까 호소력이 더 있더라고요. 네. 캠페인 하면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잖아요. 작전하면 임무 완수를 해야 될 것 같은 책임감을 느끼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최고위원님한테 하나 배웠습니다. 네. 예, 정어리 점프 작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고지가 바로 네. 열립니다. 끝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네. 또 좋은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네. 며칠이요? 선거 날이네요. 네. 선거 빨리 하고 오죠. 뭐. 아니 사전 선거를 하기 때문에 사전 선거 하실 거잖아요. 오히려 그날이 여유 있습니다. 그날은 선거 운동을 못 하잖아요. 저는 내일 모레 사전 선거를 예. 하려고 지금 기대가 큽니다. 예,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 들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주블레의 안보 특강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님 표정이 밝습니다. 예. 여러분 아까도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밤에 TV토론 정어리와 함께 보는 것 준비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영상을 받을 수가 없어서 오늘 TV토론 중계는 저희들이 못하는 걸로 됐습니다. 아쉽지만은 각자 보시고 내일 그 내용 가지고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럴 때마다 빨리 우리가 100만 정어리, 1000만 정어리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합니다. 100만 정어리 작전 영상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90년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 얼굴이 많이 탄 것 같다고 선크림 하나 드리면 좋겠다는 글들을 많이 보내주셨네요. 네, 전해드렸습니다. 예, 우리 정어리 선크림 디어루시에서 나온 거 아주 좋은 거죠. 이거 댓글 당첨되신 분들 저희가 이거 보내드리는데요.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빛이 반사가 돼서 이렇게 해야 잘 보이나요? 예.
국민 여러분, 90년